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0일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아웃도어 열풍으로 캠핑용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1%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경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폭락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7%대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마감하며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였으며 배상액 약 1조 1천억 원을 지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장중 8%대까지 급락하는 등 지수도 하락 출발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돌아섰고 프로그램 매수 및 기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을 기록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수급성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3,48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하였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167억 원, 1,996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만이 5.6% 하락하였고 의료, 정밀, 비금속, 광물, 음식료업 등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7.45% 하락 마감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에 이틀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29억 원, 287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개인 투자자는 328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하였는데요. 삼성전자 급락 여파로 IT 부품 업종이 3.22% 하락 마감하였고 섬유, 의류, 비금속 등도 2%대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에 반해 운송 업종은 4.01%, 건설 및 인터넷 업종은 1%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하락 종목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젠백스가 5.96% 급락한 가운데 안랩 3.22%, SM 2.18% 하락 마감하였고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해야 할 뉴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두 가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원인 데럴 아이사 하원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개혁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연준이 금융 상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점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 버냉키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가 부활하였고요.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QE3를 100% 확정한 것이 아닌 만큼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등 몇몇 지방 연방 총재 등이 주가 양적 완화 시행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였고 오는 11월 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의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QE3에 대한 기대는 다소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말 미국 법원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과 함께 1조 1천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이 금액이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4.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다행일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표면화될 경우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제로 금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및 관련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장중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개별 악재가 반드시 시장 전체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일정 부분 냉정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2주간의 삼성전자의 소명 뒤에 오는 9월 20일 판매 금지에 대한 판결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 재무부가 그렉시트를 가정하여 비용 계산에 나섰다는 소식과 프랑스 정부의 현대 기아차에 대한 덤핑 조사 의뢰 소식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지수 변동성 및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의 여러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9월 초에 발표되는 여러 글로벌 지표들이 좋아야 연말 강세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한동안 삼성전자의 소송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수 업종에 제한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A2에서 A1으로 등급을 올린 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우리나라가 무디스로부터 받은 역대 최고 등급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줄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건정성과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이 상향 조정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S&P와 피치 등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99를 기록했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CSI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98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CSI는 2월 100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0을 상회했습니다. 소비자가 앞으로 1년 후 물가 수준을 예상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0일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북부 지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의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패소 판결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웃도어 열풍으로 캠핑용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캠핑용품 수입액은 지난달 말까지 5,636만 4천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물놀이, 여름용품 수입액은 18% 늘어난 1억 7,64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레저용품 수입 총액은 2억 7,939만 달러로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추세라면 레저용품 수입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세난을 주도한 학군 수요가 올해 여름방학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114가 서울 지역의 7월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의 전세 시세는 올해 들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값이 0.01% 오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학군 선호 지역의 전세 시장이 더욱 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문 학군의 전세 동향은 예년과 비교해도 확실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7월 명문 학군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은 모두 서울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전세값이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인 것은 명문 학군에 대한 묻지마식 선호 현상이 약해진 데다 가격 장벽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LG그룹이 가장 먼저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테이프를 끊습니다. LG그룹은 계열사 중 제일 먼저 채용에 나서는 곳은 LG하우시스로 1일부터 지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3일부터 지원서를 받는 LG전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많이 뽑을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LG이노텍, LGCNS, LG화학 등이 차례로 채용에 나섭니다. LG그룹은 올 하반기에는 대졸 신입사원 3,000명, 대졸 경력 800명, 고졸 3,400명, 기타 기능직 500명 등 총 7,7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13,000명을 뽑을 예정인 삼성그룹이 3일부터 그룹 차원의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들어가고 롯데그룹은 4일부터 인재 확보에 나섭니다. 네, DLS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ELS가 주가와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DLS는 금리,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말합니다. 요즘에 DL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은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기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기초자산을 한 파생결합증권, 이른바 DLS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24일 런던 금은고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월지급식 DLS 1000호와 1001호에 161억 원의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공모자금의 99%에 육박하는 159억 원을 투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DLS 시장의 90% 이상이 기관 투자자 자금인데다 보통 공모 DLS의 경우 건당 발행 규모가 50억 원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자재 DL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달 들어 증권사별로 관련 DLS 발행량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이달 들어 총 30억 원어치의 상품 관련 DLS를 발행해 지난달보다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금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발행량이 24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DL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의 기대 수익률이 4% 미만인 것과 달리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경우 변동성이 커 10%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1월에 판매한 DLS 326호의 경우 18개월 만에 대두와 옥수수 선물이 약 20%씩 급등하면서 총 18%의 수익률로 지난달 말 조기 상환됐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금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지난 2월 판매한 월지급식 DLS 136호와 142호의 경우 최근 6개월째 쿠폰 지급 조건 최초 기준 가격의 50% 이상을 충족하면서 매월 1%, 즉 연 11%의 수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원자재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과 은, DLS에 대한 투자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국제 금은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만큼 금과 은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DLS를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데다 미국 공화당이 금본위제 복귀 논의를 검토하는 등 금값 상승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금은 가격은 지난 1990년 이후 1년 사이에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2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금은 DLS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공모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DLS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기상 관련 악재가 추가로 터지지 않는 이상 곡물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그룹이 세계적인 태양광 업체인 독일의 큐셀을 인수했습니다. 하나는 이번 인수로 하나솔라원이 보유한 연간 1.3기가와트 셀 생산 규모에 큐셀의 1.1기가와트 생산 설비를 더해 연간 2.4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3위의 셀 생산 업체로 도약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수 조건으로 큐셀에 현금 555억 원을 지급하고 큐셀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 부채 3천여억 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직원 수 2천여 명인 큐셀은 독일의 선도적인 태양광 셀 제조사였지만 최근 태양광 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재정난을 겪어 지난 4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3위인 동부화재가 올해 4월부터 6월 차보험 시장 점유율에서 15.9%를 기록해 현대해상을 0.3%포인트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동부화재가 2위 현대해상을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누른 것은 16년 만의 일입니다. 동부화재는 2011 회계연도 온라인 차보험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2 회계연도 들어 7월 말까지 시장 점유율 21%로 악사 다이렉트 등 2위 그룹과 격차를 8%포인트 이상 벌리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올해 대형 제휴처 중심 마케팅 확대와 온라인 기반을 강화해 삼성화재를 턱 밑까지 추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런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를 아반떼 온라인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체조 선수와 자동차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광고를 제작해 내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또 광고 모델 계약 기념으로 양학선 선수에게 2013년식 아반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나건설이 9조 원이 넘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채용 대상은 고졸자 및 건축 토목 분야 현장 시공과 공무 담당자입니다. 서류 접수는 31일까지며 하나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8월 2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